말로써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고 재미있고 신나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는 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네, 저는 시장을 읽는 남자 이주호 앵커입니다. 자, 오늘 발칙한 경제는요. 굉장히 비싼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비쌀 수 있죠? 한 자, 2,500원 정도? 금액 규모로 예. 3억 원짜리 방송. 3억. 3억 원짜리 방송. 이 방송 내시는 분들이 한 3억 정도 내주시면 아, 그렇죠. 3억을 내야 들을 수 있는 아, 이야기. 네, 그렇죠. 네, 그 정도 내야지 들을 수 있는 방송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예.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참관기를 준비했는데요. 지난 5월 초에 열렸던 2018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직접 다녀온 이분을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이분이 이 얘기를 왜 3억짜리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주총회에 참석을 하려면 주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주여야 되죠. 근데 버크셔웨이 주식이 한 주에 3억 원이 넘어요. 지금 나오시는 분이 최소한 자산이 3억 이상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주식 자산만으로도 3억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분 모셨습니다. 마이다스 에셋 자산운용 이기원 펀드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원입니다. 저는 지금 마이다스 에셋 자산운용에서 채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를 다녀왔지만 주식 매니저가 아니라 채권을 하고 있는 채권 매니저입니다. 그 얘기는 즉슨 네. 채권 매니저가 굴리는 돈은 더 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분을 모신 이유가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 직접 다녀오셨고 언제였죠? 5월 주총은 5월 5일이었고요. 네. 행사가 5월 4일부터 있는데 네. 3일 동안 참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그 금토일 월요일까지 쉬는 날인가 그랬었죠? 예, 그랬습니다. 대놓고 여쭤볼게요. 주주시죠? 예, 주주 맞습니다. 예, 제 주식으로 갔다 왔는데 네네. 아까 비싼 방송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이게 생각보다 저렴한 방송이 될 수도 있다라는 왜? 그 진실을 이따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싸시면 안 되는데. 한번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버크셔웨이 주총을 보면은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네네. 막 사람들이 무슨 그 체조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잠실 체조 경기장에 체조 경기장 콘서트 같은데. 하듯이 네네.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막 뭔가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주주총회를 보통 이게 주식 투자자들의 어떤 축제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우리나라 주총 가 보면은 뭐 반대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뭐 동의합니다. 뭐 찬성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땅땅땅 그리고 끝나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참 그 주주총회는 어떤 분위기일까가 되게 궁금했는데 네네. 우선 네. 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시는지 이 개인적인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네. 사실 버핏에 대해서 관심 없는 투자자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고 또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주식을 하는 사람이든 채권을 하는 사람이든 뭐 어느 정도 관심은 있을 텐데 저도 처음엔 딱 그 정도의 관심만 가지고 돈 있어요. 많이 번 사람, 나도 돈 저렇게 많이 벌고 번 싶다. 사람, 그냥 뭐 가치 투자로 성공한 사람. 네네. 그러다가 이제 좀 우연한 기회에 이제 재작년에 주총 갈 기회가 생겨서 네. 예. 그때부터 사실 버핏을 좀 공부를 했거든요. 음. 가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해둬야 네. 그래서 보고 더 얻는 게 많을 테니까. 네. 근데 그렇게 좀 버핏을 저 약간 벼락치기 하듯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네네. 하고 첫 주총을 갔다 와서 좀 투자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더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버핏이라는 사람이 평생 동안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만 고민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네네. 예. 이 사람이 사실 우리는 다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지만 네. 기회가 있을 때는 외환 투자도 했었고 채권도 아니 네. 국채를 한 5조 원 정도 산 적이 있어요. 5조 원이요? 5조 원. 그것도 20년짜리 채권을. 어느 버핏한테는 큰 돈은 아니지만 네. 버핏한테는 그래도, 일부죠. 네. 예. 예. 근데 금리 베팅도 한 적이 있고 뭐 은이라든가 이런 귀금속도 네. 크게 베팅을 하신 분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분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이유는 주식이 가장 돈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주로 주식을 한 거지. 네. 기회가 생기면 뭐든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하다 보니까 이 투자에 대해서 그 고민의 그 깊이가 다르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사실 뭐 다른 투자자로서 저도 보고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 네. 버크셔에서의 주총을 가고 싶은 사람들 많을 텐데 어떻게 가야 돼요? 일단 주식이 있어야 되는데 네. 버크셔 해서웨이 이제 주식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예. 클래스 A주가 있고 네네. 클래스 B주가 있는데 A주가 지금 29만 불이 조금 넘습니다.
예. 우리 돈으로 그게 한 3억이 넘는 거. 3억 1,100 네. 정도 한다. 예. 그런데 또 버핏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네. 클래스 B주는 네. 그 150분의 1 1,500분의 1 가격이에요. 그러면 지금 200불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몇만 그 원. 정도면 뭐 저도 한번 네, 저도 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네. 근데 주총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은 클래스 A랑 B랑 아니, 똑같이 제공합니다. 아, 똑같이 그래요? 제공한다고요? 네, 좋은데요? 아 그럼 그럼 해볼 만한데? 20몇만 원짜리 비주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보다 저렴한 방송이 될 수도 있다고. 그 얘기였구나. 주총 참여하는데 3억 없으셔도 되고요. 아. B주 사셔도 돼요. 아 근데 미국 갈 비행기 표가 없어서요. 네. 아유, 그 정도면 내가 지금 버핏 하고 밥 한 번 먹으려면 몇 억씩 내야 된다는데.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 의결권 들고 그냥 가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뭐 혼자 가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일단 주식이 있으면은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주주가 이제 명부가 있으니까 예. 미국 사람한테는 자동으로 다 그 초대권을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한국 사람은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주식이 사실 우리나라 예탁원에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지는 사실 몰라요. 예탁원이 지금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에다 이메일을 보내야 돼요. 아난 예. 주인데. 그러니까 뭐 내가 뭐 키움증권이나 뭐 이런 증권사에다가 네네.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제 잔고 증명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영어로 잔고 증명서를 떼서 그거를 스캔하고 내가 이 잔고를 갖고 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데 신분증 사본 여권이겠죠. 예, 예. 네네. 여권을 스캔해가지고 그 두 개를 이메일로 버크셔 해서웨이에 보내면은 그 내가 보낸 주소로 해서 이제 보내주는데 네. 그게 한 3년 전까지는 그렇게 하면은 쉽게 보내줬어요. 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특히 이제 중국 같은 아, 외국인들이 많이 네. 신청을 하다 보니까 중국이 끼면 하여튼 뭐든지 복잡해져 얘기가. 예. 거기도 일손이 달리나 봐요. 네네. 자기들이 데드라인이 지나서 직접 이게 보내줄 수 있는 거에 데드라인이 지났으니까 네. 현장 수령하라고 이제 답장이 보통 오더라고요. 아. 그 제가 만약에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제 주주 아닌데? 그 한 주에 초대권을 4장을 줘요. 아. 그러니까 동반 3인까지 가능한 거예요. 오, 그거 뭔가 이렇게 VIP 행사 같다. 백화점 VIP 행사도 혼자 가면은 가족 같이 들어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더 궁금한 거 생겼어요. 비주도 한 명당 한 주당 4장을 줘요? 똑같이. 똑같이. 그것도 신기하네. 아, 그리고 네. 이제 버크셔에서의 주총은 저는 한번 조금 살짝 읽어봤어요. 네네. 근데 주주총회만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쇼핑데이라는 행사를 해요. 쇼핑데이? 그러니까 그게 뭘까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갖고 있는 자회사가 이게 주요 자회사가 한 50개 정도 되는데 네네. 캔디, 그렇죠. 시즈캔디 같은 회사도 있고 네. 앨런 머스크가 네. 뭐 캔디 뭐 내가 만들면 되지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거든요. 네네. 한번 좀 버핏한테 까불었죠 이번 네. 그 얘기도 이따 좀 자세하게 해드릴 것 같은데 예, 예. 그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 파는 회사들 다 구경도 못 할 거고 평소에는 아. 그 뭐 파는지 궁금도 할 테니까 네네. 그래서 되게 큰 행사장이에요. 우리나라 킨텍스의 그 한 개 섹션만한 거를 통째로 네네. 빌려가지고 거기서 그 50개 회사들이 네. 그러니까 소비재 회사들은 직접 자기들이 만드는 물건 팔고 아, 그 부스에서 예, 물건을 부스에서 팔아요? 물건을 팔아요. 박람회 오. 같은 예. 건가 보다. 네.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할인해서 팔아요. 할인해서 팔아요? 싸게 그것도? 팔아요. 예. 어. 어차피 주주밖에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아, 네네. 싸게 팔고 그리고 이제 회사들 중에는 뭐 항공기 엔진 만드는 회사도 있고 그런 철도 데- 회사도 네네. 있고 페인트 회사도 있는데 네. 이런 회사들은 사실 물건 파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예. 네네. 그런 회사들은 자기들 뭐 하는 회사인지 약간 설명하는 부스를 차려놨어요. 굉장히 친절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네. 게 이제 보통 기업에서 어떤 투자를 하면은 사실 그러니까 내가 그 주식에 투자를 해도 그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버크셔에서 같은 투자 회사잖아요. 네네. 그럼 내가 이런 데 투자하고 있다는 거를 주주들한테 보여준다는 거는 굉장히 네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당신이 눈으로 봐라. 당신이 투자하는 버크셔 회사가 이런 회사에 투자하고 있다. 이 회사 되게 좋아 보이지? 그럼 나를 믿어라라는 거를 눈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렇게 주주들한테 친절한 행사를 치른다는 게 뭔가 문화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 좀 우리나라에서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좀 사셨어요? 뭐 항공기 엔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 좀? 엔진 살 돈은 없어서 네. 엔진은 못 샀고요. 캔디는 잔뜩 사왔습니다. 시즈 캔디. 치즈 캔디. 좀 싸게 싸게 팔아요? 아 제가 그
가서 느낀 게 버핏이 왜 치즈캔디를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왜요? 일단 비싸요. 비싸요. 비싼데 비싸요? 비싼데 사요 사람들이. 나 근데 치즈 캔디 뭔지 잘 몰라가지고. 아 저도 찾아봤거든요. 예. 고속터미널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에 예. 국내 유일하게 시스캔디 매장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고속터미널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은 굉장히 매출이 높기 때문에 거기 예. 들어오는 업체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인지도가 있는 업체들이 좀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치즈 캔디, 그러니까 머스크 논쟁을 뭐 이따 말씀해 네네. 주실지는 모르겠는데 치즈 캔디 그냥 사탕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버핏 하면 사탕? 딱 예. 떠오르는 게 그 독점력을 굉장히 떠올리게 되는데 네네. 저는 사실 캔디가 무슨 독점력이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 뭐가 이렇게 치즈 캔디는 독특해요? 아니 그래서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사실 치즈캔디가 뭐 사실 메인은 초콜릿이에요. 이름은 캔디인데. 예, 캔디인데 이제 그 고급 초콜릿을 팔고 네. 그다음에 사탕 제품도 있고 뭐 마시멜로 이런 그러니까 달짝지근한 애들을 이제 주로 파는 고급 브랜드예요 미국에서도. 네. 근데 그래서 저도 뭐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회사인가 했는데 일단은 그게 버핏 호황인지 모르겠는데 주총장에서 가장 큰 부스가 치즈캔디 부스예요. 그래요? 거기 간 사람들은 일단 가서 다 10만 원치 이상 사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저도 꽤 사왔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 버핏도 얘기를 했어요. 내가 기념일에 누군가에게 초콜릿을 선물해야 된다면 네. 사실 가격을 보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 비싼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사는 건데, 예. 그럼요. 예, 네. 몇십 년 동안의 그 브랜드 가치가 형성이 돼 있으면은 이 가격 전가력이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예, 어차피 이제 원가로 승부하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 네네. 순간이 되면은. 사탕 자체에 집중한다라기보다는 어떤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굉장히 강하다는 의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앨런 머스크하고는 왜 싸운 거예요? 회사가 활동량이 떨어지는 개념이다. 경쟁력을 주는 가장 큰 우위는 혁신의 속도다. 방어를 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이 뭔가가 회사예요. 시장 패러다임은 좀 바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